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앞서도 살펴봤지만 우선 양 시장의 수급 흐름이 오늘 좀 달랐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기관의 순매수세는 이어졌지만 이 중에서 연기금이 조금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8거래일 만에 개인의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죠. 이 시장에서 오늘 투자자들은 어디에 주목을 했고 또 내일은 어디를 살펴봐야 할지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인베스트 김진만 대표,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여기에 상승률과 하락률, 그리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이 30개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오늘 기관 1위는 삼성중공업, 외인 1위는 국영GNM이 차지를 했고요. 이틀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또 기관 매수 상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이 시장에서 미국발 양자 컴퓨팅 훈풍에 KCS와 엑스게이트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급락한 고려아연 오늘 장 마감 후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소식 전해졌고 가이던스를 하향한 테크윙도 급락했는데 점검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30 살펴봤고 오늘 두 분은 어디에 주목을 해주셨을지 먼저 김진만 대표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테크윙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급락이 나와가지고 조금 이제 걱정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일단 테크윙 오늘 급락 사유는 이제 기관에서 이제 기관을 대상으로 한 IR에서 가이던스를 좀 발표를 했는데 보통 이제 조금 기관 IR 쪽에서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많았는데 이번 기관 IR에서 보수적으로 25년도 매출과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목표로 좀 잡았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HBM 핸들러를 생산을 하는 업체로 사실 이제 한미반도체와 같이 HBM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종목 중에 하나고 그만큼 이제 비슷하게 낙폭 또한 가지고 있는데 사실 테크인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은 하이닉스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많이 보여줍니다. 사실 하이닉스가 보통 2, 3% 오르면 테크윙이 한 5, 6% 오르는 보통 레버리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차트 자체가 조금 하이닉스와 이제 디커플링 되면서 조금 개별적인 모멘텀 이슈로 돌아가게 되는데 일단은 핸들러가 기존에 가이던스를 300대를 제시를 했었었는데 가이던스가 절반이죠. 120에서 150대 정도 판매할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HBM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이제 보시게 되면은 25년도 HBM 시장 자체는 사실상 규모 자체는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SK 하이닉스가 8, 그다음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각각 1씩 담당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6대 2대 2 정도로 좀 이제 여러 이제 애널리스트들과 그다음 외국계 리포트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 자체는 커지지만 지금 이제 HBM 시장 자체에서 하이닉스가 갖고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서 테크인 같은 경우에 지금 고객사를 좀 다변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멀티플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이미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한 50% 정도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가격대는 아니다. 즉 이제 어느 정도 하방에서 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두텁게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얘들도 다 물량 자체가 못 나가고 지금 위에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를 다시 돌릴 수 있을 만한 되돌림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차트 기준으로 봤었을 때 29,000원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하단부가 좀 지지가 되고 하단부 박스권에서 또 올리게 되면 4만 원까지 금방 올리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종목의 회복 탄력성도 한번 보셔야 되긴 하는데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들 대부분 추가적인 하락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적정 구간을 매번 지켜줬었던 그런 이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000원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나 혹은 이제 신규 매수하기도 꽤나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당장 내일 사요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은 지금보다는 일단 주봉 하나는 보고 다음 주 정도에 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매력적인 가격대는 3만 원에서 한 3만 3천 원 사이 한번 이 구간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진만 대표의 첫 번째 종목으로 테크윙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하방에서 상방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자리다. 29,000원 선 지지라인 여부 그리고 다음 주 흐름까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창희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삼성중공업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어제 오늘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그 시장의 흐름을 보신다라면 뭐 많은 종목군들이 낙폭과대로 인해서 반등을 줬지만 또 연속된 강하게 상승을 준 섹터는 조선주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많이 올랐고 오늘은 거의 뭐 코스피 기준에서 본다라면 제일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결국엔 그 이유는 실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올해 조선사들의 어떤 실적 턴어라운드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원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가 수주에 있었던 물량들이 다 소화가 되고 이제 제 값을 받았던 배들이 이제 건조가 들어가는 시점이 올해였기 때문에 올해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이것은 뭐 올해 일시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망들이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조선 산업을 계속 규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을 계속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선업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한다라면 미국은 조선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 요트라든지 그리고 뭐 일부 항공모함이라든지 그러니까 군사적 어떤 부분들에 차지하는 조선사는 일부 작게 있습니다만은 뭐 컨테이너라든지 LNG선을 만드는 조선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을 규제하려면 우리나라든지 일본하고 긴밀한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는 부분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게 좀 있고 또 하나가 에너지 수요. 특히 이제 미국이 에너지 패권 국가로 지금 이제 나아가려 하고 있죠. 예전에는 에너지 자립도를 100%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에너지를 수출하겠다는 것인데 미국은 천연가스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시엘가스가 다 천연가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옮기려면 LNG선이 수요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통 조선사들은 연말 연초에 수주가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수주 점유율이 8월 달에는 1%였던 수준이 지난달 같은 경우는 26%대까지 올라오는 상황이고 이거는 계속해서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최근에 오늘 현대미포 신고가 같고요. 현대중공업은 그 전에 신고가 같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신고가 직전에 있다는 걸 본다라면 삼성중공업도 신고가의 위치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중공업 살펴봤습니다. 뭐 앞서 짚어드렸듯이 기관 매수 상위로 이름을 올렸고 사실 꾸준히 매집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LNG선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앞으로의 흐름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정리해볼게요. 먼저 김진만 대표님 테크윙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분명히 기회가 또 있을 거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추가 매수를 하거나 혹은 신규 매수하기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크잉 지금 매력적인 자리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본부장님 삼성중공업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신규 수주는 물밀듯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밀듯이 들어와서 확실히 주가도 계속해서 물살을 받아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두 번째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내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전년 대비 2.7%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장 CPI 전월비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역시 전월비도 시장의 예상에 들어맞는 지표가 나오면서 이 12월 FOMC를 앞두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물가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월비로는 0.3%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원 CPI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가 변동을 측정하죠. 근원 CPI는 3.3% 상승세 보이면서 역시나 시장의 전망치에 들어맞았고요. 전월비까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면 역시 0.3%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다음 코너에서 자세하게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베스트 30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김진만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HMM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기관 순매수가 뭐 얼마나 잡혔길래 이렇게
맞나 이제 했는데 정말 많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HM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일단은 뭐 인수 관련된 노이즈는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수가 다른 쪽에서 인수를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현재 컨테이너 성과 지수도 워낙 높기 때문에 호조 자체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즉 당장의 영업이익과 매출을 굉장히 잘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이제 HMM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있었던 채권 관련된 이슈들이 아직 있어서 이자 비용이 아마 꽤나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한 이제 공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이제 이런 기관의 매수세가 동반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단은 지금 박스권에서 거의 한 2주, 3주 정도의 기간의 매수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인수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있게 될 가능성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컨테이너선 쪽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물동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그 이유를 먼저 찾아보니까 내년도에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그 물동량이 실제로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번 정부 때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트럼프 정부 이제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서 물동량이 전체적으로 10% 정도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먼저 사전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물량을 가져가는 그런 이제 물동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체는 굉장히 수주 자체는 호조로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모멘텀을 2번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내년 6월 정도까지 실적은 굉장히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만 이제 힌트는 나왔죠. 내년 6월 이전에 한번 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주가는 분명히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관련 업종을 좀 주로 하는 HMM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이전에는 매매는 마감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HMM이 관련된 업황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벌크 선사를 좀 많이 투자한 이력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피크아웃 논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약점을 내년 정도에 노출하기 때문에 올해에서 내년 2월, 3월 정도까지 해서 한번 큰 수익을 한번 보시고 마무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주체가 기관인데 특히 이제 연기금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연기금 물량들이 국내 주식으로 조금 일부 들어오는 그런 영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지수 방어 또한 연기금들이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 연기금들의 물량에 비해서 지금 주가 상승세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일주일과 한 달 전에 주가 혹은 이제 6달 전에 주가가 크게 변함이 없고 즉 박스권을 강하게 형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 응집된 힘이 올라갔었을 때 착딱 이제 한 이틀 정도 한 다음 주 정도쯤에 한 번 정도 시세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분명히 물량을 늘려도 될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음봉이 하나 정도 나오게 되면 신규를 매수하기 너무나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정치 테마주만 너무나 득세를 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너무 혼선이라서 내가 손을 대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한국 지수가 하단부에 있고 이런 종목이 지금 힘을 많이 모으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안전하게 가져갈 종목으로 HMM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신규로 어떤 종목을 찾고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HMM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은 한 다음 주 정도에서 시세를 분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진만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HMM 살펴봤습니다. 사실 뭐 투심 악화와 이 변동성이 좀 심해졌던 그런 시장에서 좀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내년 6월 이전까지 매매를 마무리 짓자 이 전망과 대응 전략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유창희 본부장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엑스게이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구글이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뭔가를 발표를 했죠. 물론 당장 상용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슈퍼컴퓨터로 해결할 수, 그러니까 풀어내려고 그러면 뭐 수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게 한 5분이면 처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 IBM이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구글이 발표한 내용도 상당히 좀 진일보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상용화가 된다라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2029년 정도면 상용화 될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내용들을 본다라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러니까 실생활은 아니지만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조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양자 컴퓨터 시장이 빠르게 개화를 한다라면 관련된 산업들은 충분히
이제부터 관심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아이온큐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이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차트를 한번 보신다라면 10월 달에 한 6달러, 한 8달러 정도 하던 게 최근에 35달러까지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었는데, 과거의 아이온큐는 그냥 양자 컴퓨팅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만 보여줬었다면 이번에 실적에서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고, 또 이 부분이 더 뭐랄까 그 아이온큐의 서비스가 더 확대되는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양자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산업이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엑스게이트라든지 뭐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보안 관련해서 양자 컴퓨터를 좀 응용하려고 하는 시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구글의 양자 컴퓨팅이 공개가 되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관련된 기업들이 관련된 게 좀 자산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보안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양자 컴퓨터로 뚫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해킹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 때문에 하락을 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보안 시장에 대해서 관심은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고, 엑스게이트는 이미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하고 이미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 왔었다는 부분들. 그러면 오늘 이제 아침에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개장하자마자 한 10분 만에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이게 상한가 풀리지 않고 계속 유지를 했다는 얘기는 약간 테마성 이슈도 있겠습니다만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 한 2년 사이의 고점대에서 상한가가 마감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다. 다만 내일 너무 급등하게 된다면 신규 매수는 추격 매수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의 두 번째 종목으로 엑스게이트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상한가로 거래 마친 종목이었는데 내일장 흐름이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국내 시장에서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 제대로 된 관련주를 찾기 힘들다라는 말도 일부 있었는데 오늘 이 투자 포인트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응 전략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본부장님, 엑스게이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기술은 생각보다 빨리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앞서서도 2029년이라는 일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 대표님 HMM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뭘 사야 될지 고민되신다라고 하면 HMM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좋은 많은 힘을 응축하고 있고 그 응축된 힘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하기는 좀 늦을 것 같으니까 한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정도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서 다음 주 그리고 음봉이 나오면 매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앞서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종목 만나볼게요. 김진만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이번에도 기관 순매수 잡힌 종목이고요. 카카오뱅크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많이 동반이 되고 있는데 비스타 HMM과 비슷하게 매수 주체 대부분이 좀 연기금과 그다음에 기관 쪽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카카오뱅크 아시겠지만 지금 성장주와 금융주의 중간 정도의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갖고 있는 뭐 장점이자 단점을 지금 이제 예전에는 좀 단점만 많이 부각이 되고 있었는데 카카오뱅크 자체도 좀 체급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은행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까지 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하단부에서 꽤나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여태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가정하지만 여전히 뭐 일봉이나 주봉으로 봤었을 때는 주가 변동은 뭐 크게 없고요. 사실 지금 현재 주가가 22년도 주가보다 오히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성장주의 개념으로 보면 생각보다 카카오뱅크 자체의 성장성은 자주 보여주고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 마찬가지로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단점 중에 하나는 주주환원책이 전혀 없었다. 은행도 아니고 성장주도 아닌 애매한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위치해 있었는데 이번에 밸류업 공시를 통해서 그래도 버러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배당 성향을 많이 높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금 쪽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두 가지 포인트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밸류업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다시 한번 하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카카오뱅크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좀 인터넷 은행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 매각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팔아야지만 금산분리법의 수혜를 받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계속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라서 카카오뱅크가 혹시나 매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곳에서 가져갈지 또한 굉장히 의문이 나오기 때문에 베팅을 해볼 만한 위치에다가 거기에다 안정적인 주가 흐름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굉장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자체가 현재 매수하기 좋은 두 가지 종목 HMN과 카카오뱅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무엇을 살지 고민을 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은행 쪽에 한번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카카오뱅크를 관심권 전역에 두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진만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 카카오뱅크였습니다. 뭐 이 기관의 수급 때문에 베스트 30에도 자주 등장을 했는데 역시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매력적인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창희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볼게요. 뭘까요? 네, 오늘 조정이 많이 나온 그 메디톡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어저께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도 그쵸. 중국 소비주들이 그래도 좀 시장 대비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중국이 이제 소비 진작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경기 부양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알맹이 없는 내용들이 많았죠. 지방 부채를 뭐 정부 부채로 전환시키는 부분들. 막상 기대를 했었던 소비 관련된 대책은 없었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이번에는 그와 관련해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아마 내일 오후 정도면 발표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네. 지금 공작 회의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소비 관련돼서 정부가 중국 정부가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메디톡스는 사실은 어저께 많이 올라왔다가 오늘 대부분 상승을 좀 반납하는 모습을 그쵸. 보여줬었는데 첫 번째가 슈제라고의 소송전에서 패소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슈제라고 소송전에서 승리를 했었다라면 상당히 좀 시장 점유율이 높게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예상했었던 것보다 매출 성장이 더딜 수가 있고 또 소송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이게 이제 이 미용 시장은 화장품이 있고요. 또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있고 약간 이제 보톡스라는 필러 이런 시장이 따로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보톡스의 어떤 소비 양보다는 필러라든지 그리고 PDRN이라고 해가지고 뭐 파마리서치의 리쥬란 같은 제품인데 이게 그 연어라든지 이런 데서 추출해가지고 피부 재생을 좀 도와주는 제품인데 이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 아직 미국은 승인이 안 나 있어서 미국 사람들이 멕시코 같은 데 가가지고 연어 주사 맞고 왔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트렌드가 좀 변화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톡스 시장이 좀 많이 좀 작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가격 경쟁력이 좀 가격을 상당히 저가 경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뭐 수익성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수출량이 상대적으로 뭐 필러라든지 이런 건 늘어나고 있는데 보톡스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 중국 진출한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밀렸다라는 것은 조금 추세가 완벽하게 지금 이탈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뭐 미용 의료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메디톡스의 성장 모멘텀이 아직은 좀 불확실한 게 좀 있다 보니까 부진한 주가 모습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창희 본부장의 세 번째 종목으로 메디톡스 조금은 주가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여러 달 전에 미용 의료 트렌드가 네. 바뀌고 있다. 이제 근본적인 뷰티에 좀 관심이 네.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메디톡스는 지금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마지막 종목 대응 전략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진만 대표님 카카오뱅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은행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여러 기업도 좋지만 카카오뱅크의 성장성까지 같이 한번 맛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은행주의 성장성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메디톡스 한마디는요? 네, 트렌드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주가는 힘을 받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트렌드의 변화 저희가 기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30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인베스트 김진만 대표,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